안녕하세요. 준희원입니다. 자, 오늘부터 백준에서 재밌는 코딩 문제를 찾아서 해설 강의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1016번 제곱 노노수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준에서 boj.kr/1016번 이렇게 하면 들어가지더라고요. 자, 백준 1016번 제곱 노노수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백준 문제를 풀려고 할 때 제일 괴로운 순간이 자, 2위가 시간 초과죠. 이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죠? 그리고 때로는 메모리 초과가 뜰 때 힘듭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왜 맡을 상황이 제일 어렵죠. 그죠? 왜 나는 맞는데 틀렸습니다가 나오지. 자, 오늘 이제 외마틀에 빠질 수 있는 재밌는 문제가 1016번 제곱 노노수인 것 같아서 이걸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어떤 정수 x가 1보다 큰 제곱수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면 그걸 우리가 제곱 노노수라고 하고, 이 제곱수는 어떤 수의 제곱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민과 맥스가 주어지면 민보다 크거나 같고 맥스보다 작거나 같은 제곱 노노수의 개수를 카운트하는 문제입니다. 자, 간단해 보이지만 시간 초과와 메모리 초과 그리고 외마틀 상황에 빠질 수 있는 세 가지 함정이 다 숨어 있는 문제입니다. 자, 제한 조건을 보면 민 값이 1에서 굉장히 커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1조. 자, 1에서 1조 사이에요. 민 값이. 그리고 이제 맥스 값은 민 값보다 큰 건 당연한 거고, 자, 민 값보다 100만이 또 더 커요. 그러면 1조 100만까지 갈 수 있죠. 그죠? 맥스 값이. 자, 그러면 이제 민 값이 예를 들어서 1이고, 맥스 값이 1조 100만이다. 1조 100만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민에서 맥스까지 전부 다 서치하는 거는 무조건 시간 초과가 될 겁니다. 그죠? 다행히도 맥스가 민과 이 갭이 차가, 자, 민과 맥스의 갭이 100만 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자, 100만은 이렇게 쭉 서치해 볼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민과 맥스까지의 차가 100만이니까 이 100만을 쭉 서치해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제곱 노노수의 정의가 1보다 큰, 즉 2부터 시작해서 2, 3, 4, 5 이런 숫자들의 제곱수, 즉 2의 제곱수는 4, 3, 3, 9, 4, 4, 16, 5, 25. 그러니까 이 완전 제곱수들의 수들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수라고 했으니까 이 완전 제곱수의 배수들이 제거가 돼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어차피 여기서부터 또 이렇게 다 살펴봐야 됩니다. 그죠? 이래서 만약에 맥스가 1조 100만이라면 1조 100만이라면 여기서부터 1조 100만까지의 제곱수들을 다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냥 단순 무식하게 하면 시간 초과가 뜰 수밖에 없고, 다행히 이제 1조 100만을 전부 다 우리가 배열로 저장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메모리 초과는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입력을 가지고 우리가 출력이 이렇게 1에서 10 사이에는 제곱 노노수가 7개 있고, 자, 15에서 15 사이니까 한 개밖에 없겠죠. 자, 15는 이 15보다 작거나 같은 1, 2, 4, 2, 3, 4, 2제곱은 4, 3, 3, 9는 9, 4, 4, 16. 자, 4의 배수도 아니고 9의 배수도 아니고 이제 16은 넘어갔으니까 이제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수는 제곱 노노수에 해당되는 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에서 1000까지를 살펴보면 608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이 문제는 우리가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라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는 제가 영상을 한번 찍기도 했고 구글링 해보면 다 나오고, 또 웬만하면 한 번씩 풀어봤을 테니까
자,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를 이용해 봅시다. 자, 아까 문제가 1에서 10까지였죠. 그죠? 뭐 11까지로 해도 상관없으니까. 자, 1에서 10까지의 수 중에서 제곱 노노수가 몇 개인가 살펴보려면, 자, 먼저 1에서 10 사이의 제곱수 생각해 봐야 되겠죠. 2, 3, 4인데 2는 4, 3, 3, 9, 4, 4, 16. 자, 그러면 이제 이까지는 갈볼 필요 없으니까 4와 9가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은 4의 배수 4의 배수 8은 제곱수가 제곱 노노수가 아니죠. 4로 나누어 떨어지니까요. 자, 9의 배수, 자, 9와 이제 더 이상 없죠. 이것도 제곱수가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숫자가 1개, 2개, 3개, 4개, 5, 6, 7개. 자, 11까지라면 8개. 그죠? 자, 이렇게 우리가 제곱수 4, 9, 5, 25, 4, 9, 25 이런 제곱수들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 즉 제곱수의 배수들을 이렇게 지워나가는 방법이 있겠죠. 그죠? 이런 걸 이제 에라토스테네스의 체, 즉 시브, 체로 그른다고 해서 시브라고 하죠. 자, 그러면은 이 얼마까지 가봐야 되겠습니까? 자, 이제 쪽 10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기가 만약에 n이고 여기가 m인데, 자, m이 아주 큰 수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제곱수들을 2, 3, 4, 5 이렇게 해서 이제 2는 4, 3, 3, 9, 4, 4, 16, 5, 25 이렇게 제곱수들을 쭉 확인해 봐야 되는데 어디까지 확인해 봐야 될까요? 요거는 이제 쉽죠. 소수 저 판별 문제 해보셨으면 에라토스테네스의 체처럼 이 m 값의 절반, 즉 루트 m까지 가보면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만약에 이게 25라면 m이 25라면 m의 루트 제곱근 5까지 가보면 5, 25잖아요. 그죠? 25에 대한 제곱수를 확인해 보면 그 다음에 제곱수 6, 6에 36은 이제 더 이상 확인해 볼 필요가 없는 제곱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루트 m까지 어떤 수의 제곱수들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 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쉬운데, 자, 문제는 이제 20까지 한번 해보죠. 자, 20의 제곱근 루트 20은 루트 25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5까지 가볼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4까지만 가보면 되겠죠. 2, 3, 4까지 가보면 되겠죠. 2는 4, 3, 3, 9, 4, 4, 16이니까 4의 배수를 제거해 나가면 됩니다. 4의 배수 12 제거하고 16 제거하고 20 제거하면 되겠죠. 자, 9의 배수 99, 9는 포함 안 되어 있으니까 29, 18. 그 다음에 16의 배수는 여기 포함되어 있는 16 이미 제거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제 10에서 20 사이까지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이 됩니다. 그죠? 자, 문제는 이제 여기서 이 n이 아주 클 때, 민 값을 n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m이 아주 클 때, 자, 앞에서부터 이렇게 2, 3, 4 해서 결국엔 이제 루트 m까지, 루트 m의 플로어까지 이렇게 계산해 보면 된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자, 그러면은 이 n부터 시작을 하려면 시작 위치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자, 예를 들어서 2는 4의 배수는 시작 위치가 12입니다. 그죠? 3, 3은 9의 배수는 시작 위치가 18이 됩니다. 그죠? 자, 이거를 이제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이제 시작 위치 계산하는 게 좀 까다롭죠.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규칙을 잘 살펴보면, 자, 만약에 우리가 4의 배수를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위치가 2예요. 그죠? 인덱스가 2가 돼야 되는데, 이 2를 어떻게 찾아낼 거냐? 자, 이 n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겠죠? 자, n을 요 4로, 요 제곱수 값으로 나눠 봅시다. 그러면 10 나누기 4는 2가 되죠. 위치를 안 것 같아요. 그죠? 자, 만약에 n을 이제 4의 제곱 말고 3의 제곱은 9죠. 그죠? 그럼 9로 모듈려면 1이 되죠. 자, 그러면은 1은 아닌데
9의 위치가 1이 되죠. 즉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9에서 10에서 1을 빼주면 어떻게 됩니까? 9가 되죠. 그러면 0, 1, 2, 3, 4, 5, 6, 7, 8, 9. 자, 9에서 1을 빼줘야 됩니다. 9에서 10이 아니고. 자, 9에서 1을 빼주면 어떻게 됩니까? 8이 되죠. 그러면 이제 8의 위치에 18 있죠. 자, 여기서 9를 더한 값이 되는 거죠. 여기 마이너스 1 위치에서 9를 더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요 수식을 어떻게 세우면 되겠습니까? 자, 어떤 수 K가 뭐 2, 3, 4, 5 이렇게 이제 해서 루트 m까지 갑니다. 그러면 이 K의 제곱, K의 제곱을 S라고 하죠. 자, K 제곱을 2는 4, 3, 3, 9, 4, 4, 16, 5, 25 해서 결국에는 m까지 가겠죠. 그러면 이제 이 S를 가지고 우리가 배수를 다 제거해 나가면 되는데, 이 배열에서의 시작 위치가 결국 이제 S에서 뭐를 빼주면 된다? 요 작은 수, 민 값에서 모듈로 S 한 거를 빼주면 된다. 자, 요 시작 위치를 알았으니까 그 이후로 S만큼 증가시키면서 배수를 다 제거해 나가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규칙을 알았다면은, 자,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제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이렇게 폴더를 하나 만듭니다. 지금 1016번이죠. 1016번 제곱 노노수 이렇게 폴더를 만들고, 이 폴더에서 먼저 solve.python으로 풀어보겠습니다. solve.py 이렇게 푸는 소스 파일을 만들고, 여기서 이제 입력값 1.in 해서 아까 1.in이 1에서 10이었죠. 그죠? 자, 요걸 복사를 클릭해서 복사해서 다시 돌아와서 1.1에 복사해주고, 그 다음에 두 개 더 있었죠. 2.in 그리고 3.in 해서, 자, 2.in은 15, 15네요. 자, 저장을 해놓고, 3.2는 1에서 1000이네요. 자, 저장을 해놓고,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solve py는 nm을 이제 각각 map of int info.split 하면 이제 파이썬에서는 n과 m을 불러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잘 불러 드렸는지 n과 m을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해놓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통합 터미널에서 열기 하면 이제 터미널이 이렇게 뜹니다. 자, 보통 이제 여기 디폴트 터미널이 파워쉘로 되어 있는데, 파워쉘에서는 리다이렉션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커맨드 프롬프트를 기본값으로 설정해 두셔서 요 커맨드 프롬프트로 여시면 요렇게 그 명령어 창이 기본 쉘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바로 이렇게 solve.py 하는데, 입력을 이렇게 리다이렉션으로 1.in을 이렇게 주면 돼요. 없다고 나오네요. 제가 제곱 노노수에서 안 열어서 그렇죠. 다시 통합 터미널에서 열기 위해서, 자, solve.py 해서 1.in 이렇게 하면 이제 입력을 제대로 받아들였습니다. 2.in을 보고 싶으면 2.in, 3.in을 보고 싶으면 3.in 이렇게 하면 이제 문제를 풀 때 좀 스피드하게 속도감 있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프린트 입력값을 제곱 노노수를 구해서 그 결과값을 출력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def solve nm 해서, 자, 우선 이제 그 에라터스 테네시 첼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sieve 해서 이 siev에다가 1을 먼저 채우겠습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 설명드리고, 1을 먼저 채워서, 자, 이 크기가 어떻게 됩니까? 크기가 m 빼기 n 더하기 1이 되겠죠. 자, 왜 그런가 생각해 볼까요? 자, 우리가 어떤 sieve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여기에 n이고 여기에 m이 들어갑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 크기는 이 m에서 요까지를 빼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게 m-1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m 빼기 m-1 해주면 m 빼기 n 더하기 1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m-1
m-n 플러스 1개의 크기를 가진 sieve 하나를 이렇게 1로 다 채워줍니다. 그리고 나서 sieve를 다 채우고 나서 이제 우리가 각 sieve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k에 대해서 이 k는 1보다 크거나 같은 제곱수를 했으니까 2일 테고 루트 n까지 가면 되죠.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인테저에서 m의 2분의 1 제곱이니까 0.5를 제곱했는 이 값을 포함해야 되니까 플러스 1까지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에서 모든 k에 대해서 이 k를 제곱을 해야지, k를 이렇게 제곱을 해야지 그 제곱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제곱수 s의 배수들을 전부 다 이제 1로 초기했으니까 0으로 표시하면 되겠죠. 다시 말하면 지금 이제 요렇게 시브에 0, 1, 2, 3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1, 1, 1, 1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 요 값이 이제 n 값의 위치고 m까지 가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어떤 k의 제곱수, k를 제곱한 이 s 값을 가지고 이 s의 배수들을 쭉 지나가면서 0으로 이렇게 초기화를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요거는 자, 이 s에 대해서 어떤 j를 이제 어디서 시작을 하냐면은 이 i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가면 될까요? 저 sieve의 length를 지나가면 안 되겠죠. 자, length까지 증가는 이 s의 배수니까 s만큼 증가시키면서 1로 시작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 i 값을 계산해야 됩니다. 그죠? i 값은 아까 우리가 생각을 해봤잖아요. 그죠? 요 s에서 s 모듈러 n 한 거를 아니지, n 모듈러 s 한 거를 빼주면 된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이제 for i 1에서 len of sieve까지 s를 증가시키니까 자, 이 sieve에 있는 j를 자, 0으로 바꿔주면 이제 끝난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sieve에 이제 담겨 있는 것 중에서 자, 1이 되어 있는 거는 1이 되어 있는 거는 제곱 노노수이고 0이 되어 있는 거는 제곱 노노수가 안 되고, 그러니까 제곱 노노수가 안 되는 것들은 다 0으로 바꿔줬고 1인 것들이 전부 다 제곱 노노수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개수로 카운트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걸 썸하면 되겠죠. 전부 다 합해주면 됩니다. 1이 되는 거를. 그래서 이제 파이썬에서는 또 간단하게 리스트 값을 다 더해주는 sum 함수가 있으니까 sum sieve에서 리턴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다 짰다. 이래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해보면 되겠죠. 자, solve.py 해서 1.in 해서 7개가 나왔고 2.in 1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3.2는 608개였죠. 그죠? 608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 이 제곱 노노수에 1에서 10은 7, 15에서 15는 1, 1에서 1000은 608 다 맞췄으니까 이제 제출을 해보면 되겠죠. 자, 파이썬 3로 가서 자, 제출을 딱 눌러봅니다. 자, 틀렸습니다 나오죠. 괴롭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왜 맞틀의 시작입니다. 그죠? 자, 왜 맞는데 틀렸다 나오지? 자, 아무리 봐도 우리가 여기서는 로직의 오류는 찾을 수가 없어요. 자, 이럴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문제의 입력 사례에서 주어진 거 외에 어떤 상황이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저는 이제 고민을 하다가 자,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101, 102, 103. 자,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게 뭐 110이든 자,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자, 시작 위치 i를 우리가 처음에 k가
자, 아이고. 자, K가 2, 3, 4, 5, 6, 7, 8, 9, 11 때, 자, 2는 4, 3, 3, 9, 4, 4, 16, 5, 25, 6, 2, 36, 7, 7, 49, 8, 8, 64, 9, 9, 81, 10의 제곱은 100까지 적으죠. 자, 요걸 가지고 쭉 해봤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100일 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즉, K가 11 때. 자, K가 11 때 S는 10 곱하기 10이니까 100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10에 대해서 우리가 시작 위치 i를 계산하려고 하면 S 100에서 빼기 n이 100이니까 100 모듈러 100을 합니다. 0이죠. 100 마이너스 0이 됐어요. 우리가 시작 위치가 100이니까 이건 0이 돼야 되는데 100 마이너스 0이 되면 100이네. 그러니까 마지막 위치를 이렇게 가리키는 거죠. 이거 안 되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예외 조건을 우리가 찾아낸 거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S에서 이거를 우리가 N에서 이거를 S로 모듈로 했는 게 만약에 이게 0이 되면 그때는 출발점이 i가 0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예외 조건이니까 그걸 찾았다면 이제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것저것 고민해 보면 찾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 조건이 여기서 이제 이 n 모듈러 s가 0이 되는 상황에서는 n 모듈러 s가 0이 되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0으로 초기화를 해줘라. 이 예외 조건만 이제 추가를 해주면, 자, 그러면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4.in이라는 걸 만들어요. 아까 100에서 110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100에서 110까지를 4.in을 가지고 돌려보면, 자, 이렇게 8이 나옵니다. 그죠? 만약에 얘를 우리가 아까처럼 그냥 요 if 조건을 안 주고, 자, 요 조건으로 그냥 바로 실행을 하면 100이 빠지겠죠. 4.in이죠. 4.in을 실행해 보면 100이 안 지워져 가지고 9가 됐어요. 그죠? 이것 때문에 이제 틀렸습니다 라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까 이제 되돌려서 4.in을 확인해 보고, 물론 이제 이게 이 수정했는 게 다른 것도 만족한다는 걸 알아야 되니까 3.in도 돌려보고 2.in도 돌려보고 이렇게 1.in도 돌려보고 다 맞다. 그러면은 이제 자신있게 외마트를 극복하러 가봅니다. 이렇게 제출해서, 보통은 파이파이3가 더 빠르더라고요. 자, 파이파이3로 바꿔서 제가 여러 번 해봤습니다. 파이파이3도 해보고 그리고 파이썬3도 해보고, 이게 이제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시간 초과가 많이 뜨는데 어떤 경우에는 파이파이3로 제출을 하면 똑같은 오류인데 시간 초과가 안 뜨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파이파이3는 이제 최적화가 파이썬보다 더 잘 돼 있어서 조금 더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파이썬3로 이렇게 파이파이3로 딱 제출하니까 맞았습니다. 뜹니다. 그죠? 자, 요거는 파이썬3로 제출해도 이렇게 맞았습니다. 떠요. 그런데 속도가 이제 거의 3배, 4배 정도 차이 나죠. 그죠? 172ms와 644ms니까. 자, 물론 이제 이렇게 같은 로직으로 제가 이렇게 C++로 짜니까 16ms 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파이썬은 거의 10배 가까운 속도의 저하가 있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외마틀 왜 나는 맞는데 틀렸습니다가 나오지? 이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입력 조건과 문제의 조건을 잘 파악을 해서 내가 빠뜨린 예외 조건이 뭔지 그런 거를 잘 찾아보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까지 오늘 이렇게 1016번을 먼저 풀어봤는데요.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조회수와 좋아요가 많아야지 저도 신이 나서 영상을 자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